자네가 내 아들이었는가? 아무도 없는 재벌 회장 저택. 운전기사가 단 한 번 피아노에 손을 올린 순간 백만장자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들은 건 음악이 아니라 24년 동안 닫아두었던 아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은경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을 이 나이에 다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의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지만 분명히 제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강도윤 씨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백선우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첫 출근을 하던 아침, 저택 앞에 섰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묵직함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다시 한번 여미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가정부 한말자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저를 맞았습니다. 도윤 씨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택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나 있었고 복도 끝까지 시야가 탁 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시간이 멈춰 있던 공간처럼 공기 자체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도윤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피아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값비싼 가구 중 하나일 뿐인데 도윤 씨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가슴 한쪽이 알 수 없이 저려왔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물건을 다시 만난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기사님,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도윤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말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도윤 씨의 시선을 따라 피아노를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제일 귀한 물건이에요. 그 말투에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절제된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왔고 곧 백선우 회장님과 서은경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은 도윤 씨를 한번 훑어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듯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새 기사인가? 짧은 질문에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윤 씨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말없이 도윤 씨를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향했다가 피아노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 씨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말입니다. 그날 하루 도윤 씨는 운전기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저 피아노 앞에만 서면 가슴이 뛰는 걸까? 왜 회장님은 그걸 보지 않으려 하시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도윤 씨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저택에는, 그리고 저 피아노에는 누군가의 아주 오래된 시간이 묻혀 있다는 것을요. 강도윤 씨는 며칠이 지나도 이 집의 공기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회사와 외부 일정을 오가는 일 정해진 시간에 차를 대기시키고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 그동안 해오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늘 한 박자 늦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선우 회장님은 언제나 정중했지만 지나치게 무표정하셨습니다. 아침에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는 있었지만 그 뒤로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거나 태블릿 화면만 바라보셨고 도윤 씨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거실을 지날 때마다였습니다. 회장님은 늘 같은 동선을 사용하시면서도 피아노가 놓인 방향만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틀어 시선을 피하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보기 싫으신 건가? 도윤 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괜히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몸을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서은경 여사 역시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에는 언제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 발짝 다가오려다 스스로 멈추는 사람처럼 말끝이 늘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모님은 거실에서 피아노를 닦고 계셨습니다. 하얀 천으로 검은 표면을 천천히 문지르며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정성껏 닦으면서도 건반 덮개는 단 한 번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윤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늘 조심스러웠고 도윤 씨가 거실에 오래 머무는 일은 자연스럽게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가정부 한말자 여사가 피아노 근처를 지나던 도윤 씨를 보고 아주 작은 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쪽은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 말은 친절이었지만 동시에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도윤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난 이 집에서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윤 씨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어깨가 더 움츠러든 것 같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 씨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은 여전히 그 피아노였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유 없이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떠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난 그냥 기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억울함과 수모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 피아노가 언젠가는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거라는 것을요. 그 사실을 도윤 씨는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다음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는 그날따라 저택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을 회사에 내려드린 뒤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은 늘 비슷했지만 그날은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정부 한말자 여사는 이미 퇴근한 뒤였고 사모님도 외출 중이라는 메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서류 가방이 있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낮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검은 그랜드 피아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닦인 표면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존재감이 강했습니다. 도윤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한 걸음이 이미 선을 넘는 시작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건반 덮개 위에 손때 하나 없는 광택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매일같이 이 피아노를 돌보고 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후회, 혹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갈망.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는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물건, 절대 손대선 안 되는 것.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이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건반 덮개에 닿았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도윤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소리, 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렴풋한 멜로디. 도윤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급히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저 피아노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도윤 씨는 깜짝 놀라 몸을 굳힌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택배 기사였습니다.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쉰 도윤 씨는 서둘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재를 나와 다시 거실을 지날 때 도윤 씨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피아노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도윤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느끼는 수모와 소외는 단순히 기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저택에는 누군가의 과거가 잠들어 있고 그 중심에 그 피아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그 문을 열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도윤 씨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도윤 씨는 저택에 들어설 때마다 본능적으로 거실을 피하려 했습니다. 피아노를 보지 않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아노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상황은 늘 그를 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제가 먼저 나갈게요. 윤 회장님의 딸 윤설이 아가씨는 그날도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에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도윤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시 준비는 좀 어떠세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린 씨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요즘엔 누군가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 준비하는데도 말이에요. 도윤 씨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죠. 그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호 대기 중 도윤 씨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순간 뒷좌석에서 같은 리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이거 습관이에요. 저도요. 순간 차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 닮은 순간들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한다는 것, 커피는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는 것, 회색 계열의 옷이 편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는다는 말. 어릴 때부터요. 서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피아노만 들으면 괜히 울컥해요. 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작은 공감은 예기치 못한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윤 회장님과 사모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사님, 사모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만진 적 있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건드린 적 없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 회장님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피아노는 금기야. 짧은 말이었지만 도윤 씨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괜히 호기심 가지지 말게. 그 선 넘으면 서로 곤란해질 테니까. 그날 밤 도윤 씨는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를 직접 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를 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과 이 가족 사이에 단순한 고용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연결이 희망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가기 어려운 지점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윤 씨는 저택 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윤 회장님의 경고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곤란해질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하려 할수록 피아노는 더 또렷하게 그를 불러왔습니다. 전시회를 이틀 앞둔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고 저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도윤 씨, 서재에 남은 짐 좀 옮겨주세요. 윤서린 아가씨의 부탁으로 도윤 씨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옮기려면 또다시 거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햇빛이 피아노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윤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릴 사람도 지켜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 번만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까이서 보기만 하자. 하지만 발걸음은 그의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두드리는 감각, 그리고 익숙한 멜로디. 도윤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여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몸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왼손, 오른손, 아무 생각 없이 건반 위에 올려진 손가락,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맑고 또렷한 소리. 그 순간 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주를 배운 적도 연습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것처럼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깊어졌고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 소리 뭐야?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 도윤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음악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사모님의 숨이 멎는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윤 회장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 눈을 감고 연주하는 강도윤 씨의 뒷모습, 그리고 그 선율. 그 곡은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곡은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치던 곡이야. 연주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도 피아노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에서 사라졌을 뿐 거실에는 여전히 그 선율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 씨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실 입구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윤설인 아가씨. 도윤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네.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자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도윤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피아노를 만져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곡을 그렇게 정확하게 쳤지?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벽에 손을 짚은 채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모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 사람 손 봤어요? 왼손으로 건반 짚는 방식. 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랑 똑같았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설인 아가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저도 그 곡 알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꿔요.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다가가면 항상 깨어나요. 그녀는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기사님 연주하는 모습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사모님이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곡은 우리 아이가 6살 생일 아침에 치던 곡이에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놀이공원 가기 전에 아빠한테 꼭 들려주고 싶다며 매일 아침 연습했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풀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릴 적 기억이 어디까지 있나?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살쯤부터 기억이 끊깁니다. 그전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모님의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습니다. 6살, 윤설인 아가씨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남자아이와 그 옆에 선 여자아이. 이 아이, 제 오빠예요. 윤 회장님과 사모님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그 한마디는 24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열어젖히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피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느리게 흘렀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같은 질문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회장님은 아침마다 도윤 씨를 태운 차 안에서 유난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신호에 멈출 때면 도윤 씨의 손끝을 힐끗 보곤 했습니다. 무릎 위를 두드리는 그 익숙한 리듬을요. 사모님은 현관에 나와 도윤 씨를 맞이했습니다.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모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설인 아가씨는 더 자주 도윤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시 준비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듯 말을 건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기사님은요?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게 뭐였어요? 도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 설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그 말 뒤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과 알아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같은 무게로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그 시간은 모두에게 너무 길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서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도 손에서 힘을 놓곤 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사모님은 밤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던 문을 열고 장난감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짧은 소리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미나,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사모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 씨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버리는 순간이 행복일지 불행일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집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 끝에는 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단 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두툼한 봉투. 윤 회장님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열기 전까지는 아직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열고 나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님은 알았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든 이미 도윤 씨는 이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진짜 반전은 결과지가 아니라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봉투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줄을 읽는 데는 24년이 필요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서류의 마지막 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 그 숫자는 차가웠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모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여보, 사모님의 목소리는 말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설인 아가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그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을 담아서. 잠시 후 도윤 씨가 거실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소파 앞에 서서 어색하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아니,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미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 씨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들이야. 사모님이 앞으로 다가와 도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어디선가 느껴본 듯 익숙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 말에 도윤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혼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말에 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그분이 자네를 키워주셨다는 것도. 사모님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그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싶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며칠 뒤 네 사람은 작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정은심 할머니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찾았구나. 그녀는 도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 있든 사랑받아야 할 애야. 윤 회장님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린 건 사랑이지요.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피아노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 음이 울리고 쇼팽의 녹턴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감고 들었고 윤 회장님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설인 아가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곳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것을.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